안녕하세요. 조동상입니다. 통통 토크쇼 42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 간단하게 의원님 소개와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입니다. 네, 저는 지난 8년여 동안 서산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시민들의 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 폐지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또 서산시가 행정행위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이런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 정부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런 세입을 전제로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이런 예산들은 있는지, 또 일부 관계자만 알고 있는 이런 은닉된 예산들은 또 있는지, 또 불확실성한 이런 낭비성 예산, 또 선심성 예산, 또 관행적으로 이런 반복된 예산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또 재원 부담을 미래 시점으로 이런 미루는 이런 예산들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서산시가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정책들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접수를 해서 우리들이 서산시에 그 질문을 구하고 질문을 해서 답을 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서 또 이제 서산 시민들께 보고 드리는 이런 행동들과 행위들과 우리 또 서산시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행정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잡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이런 우리 의정 활동을 저는 정성과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서산시 민선 제8기 서산시장이 이렇게 되고자 합니다. 네. 그 전 이완섭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맹종호 시장님도 그렇고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셨었는데 네. 본인이 직접 시장이 되시면 이제 더 잘하실 그런 그 저격수 역할을 발판 삼아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임재관 의원님은 지금 주요 후보자들 중에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셨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지난 9월 15일 날 이제 출마하겠다고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 작년에 12월 18일 날 이제 2022년이 제 또 환갑이 되는 해고 해서 이제 그 기념으로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12월 18일 날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5개 읍면동의 지역 행사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할 때도 이제 제가 시장을 출마하게 됐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면 또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알아보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그 출판 기념회 여셨잖아요. 거기서 그 책 제목이 내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책 내용이? 예, 좀 사연이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몇 달 전에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 기자하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나도 2022년이면은 이제 만으로 이제 환갑이 돌아오는 날이다.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서전이든 회고록이든 한번 써보고 싶다 이랬더니 회고록은 그렇고 자서전을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쓰겠다고 이제 막막히 이제 구상을 하고 오는데 참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잡고 이제 그 목차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들을 구상해서 이제 첨삭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다 완성을 해놓고서 이제 제목을 뭐로 붙일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내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영어로는 only because my path is different doesn't I'm lost거든요. 또 직역을 하면은 내 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사춘기 시절인 고1, 2 때 그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이제 군인들 그 행사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군인이 돼야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2 때, 1979년 이제 11.6 사태 때 이제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또 이제 그해 12월 12일에 또 그 전두환, 노태우 그 신군부 세력이 또 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지내오다가 그 다음에 80년 5월 17일에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제 18일 날 드디어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에 대해 항거하는 뜻으로 이제 광주 민주항쟁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제 신군부 세력들은 이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 가지고 선량한 광주 시민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됐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광주 시민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자별한 폭행과 이제 살인을 이제 감행을 하죠. 이제 저희들은 그 사춘기 시절에 이런 것들을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고서 이제 군인의 꿈이 저렇게 저 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만행을 저지른 거 보고 군인이 되는 길을 꿈을 접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은 이제 법대로 가서 이제 군대를 마치고 해서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이제 서산군 군수가 돼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실패하고 또 불합격하고 해서 이제 그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 지방자치법이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군수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제 그 임명직에서 이제 선거로 해서 이제 선출직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또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집에 이제 그 지원도 끊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고입 사회과목 강사를 시작했어요. 강사 그 당시 학원 강사 수입도 괜찮았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활동을 하고 또 틈틈이 이제 또 그 행시의 꿈은 그 시장 군수가 되는 거는 이제 뭐 힘들어졌지만은 그래도 공부는 밤에 조금씩 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제 마침 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그 당시 뭐 7급 총무처 또 지방직으로 이제 합격해서도 가고 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강사 생활로 모아놨던 돈 가지고 이제 서울 신림동에 가서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죠. 거기서도 이제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판사가 되고자 했는데 이제 실패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하다가 했던 이 고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금이 환영이 아니라 금의 야행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을 설립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그 수강생들 상대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지역신문이었던 그 서해안신문 또 인터넷 뉴스도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기적으로 연재도 하면서 이제 서산시 행정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또 그 시의원이라는 지방선거에 또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또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던 조항기 그 후배가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와서 이제 입당 건의해서 거기에 입당을 해서 이제 지금 상황에 와 있죠. 그렇고 보면 제가 사춘기 시절에 꿈이었던 게 이제 환갑 60에 돼서 그 꿈이 다시 이렇게 포기가 안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제목이 돌고 돌아 서산시장으로 그렇군요. 하여튼 출판기념회 때 저도 참석을 하긴 했었는데 이상벽 씨가 진행을 해주셨어요.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상벽 선생님은 저하고 이제 형하고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 친구 소개로 알게 됐는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전공은 미술 전공하셨어요. 홍대에서. 그런데 홍대미대요? 네, 홍대 전공했는데 아나운서잖아요. 네. 이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를 할 때 그 순발력이라든가 또 예술, 문화, 관광 쪽에 아주 지식이 해박하시더라고요. 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러셔서 네. 그런지 또 책도 많이 읽고 오셔서 많이 이렇게 지식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제가 도움도 받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이제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다니까 아주 선뜻이 그냥 이렇게 사회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가 되면은 선거운동도 같이 해주시겠다고 이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아니, 그때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의원님을 막 되게 믿고 신뢰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진행하는 것도 완전 막 프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건 시장 출마하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현 맹정호 서산시장에 대해서, 그 맹정호 서산시장이 이끄는 서산시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참,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서 그 전임 이완섭 시장 때나 이제 우리 같은 정당 소속의 이제 그 시장이지만은 저는 정당이 다르고 각 구간에서 이 서산시 행정에 관해서는 진짜 가차 없이 다르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런 거에 바탕이 돼서 최근에 이제 그 SNS 통해서 그 서산에 필요한 정책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책이라는 게 이런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에 우리 사회 현실에 어떤 아젠다가 발생했을 때 이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된 이런 행동 방침이라고 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시장 출마 공약형 해서 이제 서산 미래형 도시정책 연구라고 해서 이제 SNS에 게재하다가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당이고 민주당이고 간에 지금 대통령 선거에 이제 집중하느라고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한다면서요. 못하게. 지금 뭐 개인적인 이런 활동들은 못하게 해요.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서산시 공무원 조직을 한번 개혁시키고 싶어요. 지금 우리 그 공무원 조직 문화의 그 혁신적인 이런 개혁 방안으로 그 미래 시대의 시대 방향에 따라서 이제 행정 조직 기구의 통폐합이라든가 신설 기구 설치해서 우리 대시민적 행정 수에 부응하고 또 이제 최고의 행정 서비스로 조직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시민들께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우리 서산시가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이제 먹고 살 길은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 이 문화관광 사업이에요. 이런 게 우리 또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이런 산업단지 유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말씀해 주셔서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뭐 자전거 타러 저기 뭐 간월도나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간월도 가는 길을 이렇게 메타버스화 해가지고 또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변이 이렇게 지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서산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의원님이 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산시를 좀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 뭐 이런 뭐 아까 그 뭐 정책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정치가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과 달리 또 우리 서산 시민들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이런 대리하는 이런 단체장은 이런 행정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장은 정책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타버스 구축을 해서 이제 또 우리 행정문화 그 조직도 혁신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지금 직업공무원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외부형 그 개방형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 서산시의 미래에 맞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서산시의 미래형 선도 산업으로 문화관광 사업하고 이제 먹거리 산업 이제 우리 지방 재정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고서 이렇게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 지방자치 경제 지도는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방 재정이 원천이 되는 이런 수입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서산시만의 또 기본소득을 이렇게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막 지자체에서 막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서 그게 또 지자체의 수입으로 또 돌아오게 되면. 그렇죠. 이 국가로부터 또 도로부터 뭐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체의 지방 재정 수입이 원천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뭐 그런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는 걸로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 지방 자립도가 지금 한 20% 받은 겨우 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빈약해요. 그리고 뭐 우리 서산시도 지금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현 상황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시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의 타당성도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우리 15개 읍면동을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미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아름답고 이런 윤택한 서산시로 이렇게 만들 생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뭐 제가 그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좀 해주신 거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산 시민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저는 약속과 신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는 이런 원칙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신이란 흔히 믿음과 의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이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 서로 간에 이런 신뢰가 돈독히 쌓이게 되잖아요. 또 그 신뢰가 인간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과의 약속은 아니라 또 우리 개인과의 약속은 저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임기를 마치게 될 때 시민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음과 의리가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코로나에 유의하시고요. 또 다가오는 설 명절 재충전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년이 아니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으로 출마하신 임재관 서산시 의원님을 모시고 통통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42회차 통통 토크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임재관 의원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